컴퓨터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정말로 이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 거대하고 복잡한 해서 산업 전체를요. 이건 그냥 하드디스크를 채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정보를 연결하고 스스로 추론까지 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두뇌를 만드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지식의 건설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고 3m 이상 조건에서 진행된 VLCC 모형선 실험, 그거 전부 찾아주세요. 와, 이거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컴퓨터가 그냥 검색만 해서는 안 돼요. VLCC가 선박의 한 종류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모형선 실험이라는 건 특정 시설에서 한다는 것도, 또 파고는 그 실험의 조건이라는 것까지, 이 모든 관제를 다 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데이터만 많이 쌓아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벽돌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저절로 건물이 되진 않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지식이라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튼튼한 청사진입니다. 바로 이 멋진 설계도를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특정 세계의 모든 개념, 규칙, 관계를 담아놓은 마스터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 디지털 두뇌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 설계도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대한 지식의 건물을 대체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믿음직한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스탠퍼드 7단계 방법론이죠. 자, 이 체계적인 공정 순서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씩 지식의 빌딩을 함께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초 공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가장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축의 시작은 똑같죠. 이걸 왜 짓지? 누구를 위한 거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건축가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는 예를 들면 부산항 관제구역에 적용되는 법규는 뭔가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명하게 일하는 겁니다. 똑똑한 건축가는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않잖아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검증해 놓은 최고의 설계를 가져와서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역 정보는 국제수로기구 표준을, 선박식별 정보는 국제해사기구 표준을 가져와서 우리 설계의 기반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공사 현장의 자재를 한번 쫙 깔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벽돌과 철근, 시멘트는 뭘까요? 바로 선박, 항만, 해역, 해양사고 같은 핵심 단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지식구조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모아둔 재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지 그 규칙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재료들을 막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해상 개체라는 제일 큰 서랍장을 만들고 그 안에 선박이라는 서랍을 넣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 선박 서랍 안에는 또 화물선 서랍, 그 안에는 VLCC 서랍, 이런 식으로요. 모든 자재를 종류별로 착착 정리해둬야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정리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각 부품의 스펙을 정하고 이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물리법칙을 정하는 겁니다. 바로 5단계와 6단계에서 할 일이죠. 5단계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선박이라는 부품의 상세 명세서 같은 거예요. 모든 선박은 반드시 9자리 식별번호를 가져야 한다. 필수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흘수 값은 없어도 괜찮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정의를 해줘야 나중에 엉뚱한 부품이 끼워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세계의 법칙들입니다. 뭐 사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칙들이에요. 선박은 해역에서만 항해할 수 있다. 시험은 당연히 시험시설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상식적인 규칙들이 모여서 우리 지식 건물이 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떨리는 순간이죠. 최종 검수. 이 설계도가 과연 진짜 세상에서도 잘 돌아갈까요?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7단계는요. 우리가 만든 설계도를 가지고 일종의 모델하우스를 지어보는 거예요. 여기 특정 VLCC 모형선 데이터, 저기 예인 수조 데이터, 그리고 실제 부산항 같은 진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우리 설계도에 한번 착착 끼워 넣어보는 거죠. 과연 빈틈없이 잘 들어맞을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세 가지 개념을 넘나드는 꽤 복잡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답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 놀라지 마세요. 단 0.8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건 뭐 우리 설계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이게 바로 최종 성적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질문들 100% 답변 성공, 우리가 직접 만든 건축법 100% 통과, 관계 정확도도 90% 이상, 이 정도면 뭐 완벽한 합격, A+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의 설계도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이해하는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로 이 질문이었죠. 파고 3m 이상 조건에서 수행된 VLCC 모형선 실험을 모두 찾아줘. 이제는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이젠 하나의 거대한 지식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의 의미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을 찾아내죠.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회사 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식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면 또 어떤 복잡한 세상을 위한 디지털 두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금융이나 의료, 법률 분야는 어떨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